자기 인간 쓰레기라고. 그런데 그랬더니 포기해달라고. 보내달라 이거죠. 제가 그랬대요. 내 사전에는 포기는 배추 포기밖에 없다. 라고 했다는 거예요. 제가 그랬대요. 제 기억이 안 나는데. 그 친구가 지금, 사회복지학과 다니거든요. 아, 대학교에? 예, 부산대학교. 아, 네.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. 카톡으로. 자기가 왜 사회복지를 선택했는지. 뭐 이런 거 쭉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그렇게 써있는 기억이 나요. 그때 저를 포기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디에 속합니까? 뭐 당연히 스파르타죠. 스파르타. 예. 그것도 굉장히 스파르타한 학원이라고 소문이 났죠. 저희 학원이.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?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봤냐면 환경 영향으로 봤거든요.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.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. 그러니까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도 계셔야겠지만 공부하는 학생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공부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. 사실이거든요.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학교들이 물론 공교육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. 일반적인 학생들의 분위기가 친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해 환경들 흔히 말하면 핸드폰,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아시다시피 그 스티븐 잡스나 아니면 뭐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자식들은 18세 이전에는 절대로 핸드폰을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.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.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잘 모르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면 제가 그쪽을 받는 말 보면 쇼츠라든가 릴스라든가 이런 요즘에 나와 있는 이런 물론 저희들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갖는 폐해가 뭐냐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상당히 급해지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 가지가 없는 학원이었어요. 핸드폰이 없고 TV가 없고 그리고 처음에는 인터넷도 안 됐죠.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인강을 듣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듣긴 합니다만 이 세 가지가 없는 자체가 스파르타죠. 보통 4년, 5년씩 아예 없는 친구들이니까. 핸드폰을 반납을 하는 건가요? 수거를 하는 건가요?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 들어올 때 처음부터 얘기합니다. 핸드폰 없습니다라고.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그 상황과 조건을 이해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는 거는 당연히 알고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올 때 저희는 조기 유학 말고 여름 겨울에 하는 그 쇼트를 하는 거 있죠. 쇼트라는 캠프도 사실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이 한 3분 뒤에 좀 못해요. 아예. 부모님이 보낼 때부터 아예 너 없는 학원이야 이렇게 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. 네. 핸드폰 관련해서 뭐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? 끊임없이 아이들은 하고 싶죠. 네.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하고 아이들의 관계죠.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뭐 쇼핑몰을 가거나 이럴 때는 돈을 모아서 핸드폰을 몰래 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 애들이 이제 고발을 많이 하죠. 누가 갖고 있다, 쓴다라고 할 수 있죠. 반납한 거 이외에 몰래 가지고. 그럴 수도 있죠. 예. 걸리면 어떻게 돼요? 뭐 뺏는 거죠, 그냥.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근데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린 게 스스로 정화하는 것 같아요. 휴대폰을 쓰면 두 가지 측면이겠죠. 심리적으로 보면 남은 못 쓰는데 너만 써라고 하는 욕심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없어야 되는 학원인데 왜 이래? 라고 하는 얘기.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애들한테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내부 고발자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보면 휴대폰이 없이 한 4년, 5년 사는 친구들 보면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. 네? 지금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? 네. 어떻게 소통? 아니 뭐 핸드폰 저희들 일주일에 한번 통화하거든요. 일주일에 한 번만? 10분에서 15분씩 통화하는데 페이스톡 통화하는데 그 외에 남은 시간에 부모님과 딱히 소통할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.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공부를 하는데 소통할 일은 딱 이거죠. 힘들어, 밥 먹고 싶어, 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칭얼대고,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칭얼대거나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뭔가를 뭐 보고하고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일상적으로 뭐 내가 힘든 것들을 어필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외에 사용하는 건 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학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. 무슨 저희가
저희 학생들 블로그도 하거든요. 일종의 이제 경제나 경영 쪽에 요즘 고2, 고3들은 저희 친구들은 자기들이 공부한 거를 그 라이팅을 해가지고 그대로 올리고 블로그에 영어로 올리고 피드백 받고 이런 것들에 다 블로그가 있어요. 각자. 개인 블로그로 네. 거죠? 저희들이 그런 거 데스크탑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쓰죠. 충분히 쓰고 또 뭐 요즘 전자사전도 쓰지만 전자사전 잘 안 나오는 것도 뭐 사전들 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.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써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. 다만 학생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그 학습 용도에 쓰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. 그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통제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충분히 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영어도 있지만은 다른 과목도 필요하거든요. 왜 조기 유학을 보낼 때 중요한 건 있습니다. 왜 너무 어렸을 때 보내면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릴 때 들어온 친구들 중에 저희도 보거든요. 교민 자녀 중에 한 3살, 4살 때 온 친구들 보면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이런 친구들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부모님들한테 한국말을 빨리 가르치라고.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영어를 하는 게 맞거든요.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과 사고는 한국말로 해야 되죠. 근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보면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는 이게 그 정말 애매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생들, 중학생까지는 저희들 끊임없이 저희들이 못 해주는 부분이 이제 과학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뭐 국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요하거든요, 과목. 왜냐면 내가 공부가 필요하니까. 물론 저희가 직접 저도 강의를 합니다만 사회 국사 같은 경우는 과학 같은 경우도 인강 듣기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이런 얘기해요. 부모님들이 저희 학원을 보면 부모님이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싫어하는 학원이죠. 아이들끼리 표현하면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르타라고 표현되는 건 뭐냐면 공부에 방해되는 위해되는 환경들을 없애는 게 스파르타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자기들이 뭔가를 공부에 다른 걸 하고 싶을 때 그게 못하게 하는 것. 이 자체가 사실은 스파르타인 거죠. 보통 다른 학원들 보면 제가 알기로는 뭐 토요일 날 뭐 몇 시간씩 하게 하는 학원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걸 타협이라고 생각하는데 타협할 수 있죠. 그렇지만 그 타협을 하는 순간 아이들이 그 여운이 오래 남거든요. 예컨대 이런 거죠. 아이들이 한국을 휴가를 갔다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서 한국 오면 엄마 아빠 말씀 들어보면 그냥 한 일주일 못했으니까 열심히 게임하고 논다는 거예요. 여기 친구들도. 근데 끝나고 돌아오면 한 달, 2달 다시 장착하는데 힘들어요. 저 그거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조기 유학도 1년을 딱 두고 나면 1년 내내 정말로 열심히 1년 내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가다 슬럼프도 있고 그렇잖아 아이들인데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 가장 지대한 영향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걸 못 쓰는 게 아마 스파르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 학원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매일 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영어 단어 외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통 아이들의 레벨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보통 40개에서 100개까지 매일 외워야 됩니다. 매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실 100개 정도 단어를 외운 거를 일주일 5일간 하고 일요일 날 오후에 다시 시험을 봅니다. 그러니까 그 주에 배웠던 한국쌤의 영어 수업과 한국쌤의 수학 수업과 그리고 시험이란 그 복습이니까 그래서 단어까지. 그러니까 사실은 1년 지나면 어휘력이 엄청 늘어나요. 저희 학원은. 이게 좀 타협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애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. 저희 캠프하는 친구들 말 들어보면 끝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한대요. MJ는 단어만 안 외우면 가겠다는 거죠.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걸 안 하면 영어 안 들거든요. 그건 타협이 안 되는 거죠. 뭐 일단은 마케팅하는 모든 어학원들이 매일 단어를 외우고 단어 테스트를 보고 네.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뭐 네. 규율이나 규칙 뭐 이런 거는 만드는 거는 어디나 가능한 비슷하겠죠. 거니까. 네. 근데 그거를 실천하는 게 다르다는 건가요? 그렇죠. 저희는 매일 오전에 오랄 테스트를 하고요. 시험을 다시 통과 못하면 다시 재시험 봐야 되는 거고 안 되면 깜찍까지 써야 되는 거거든요. 매일. 되게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안 외우면 안 되는 곳이에요. 약간 아날로그적인. 그렇죠.
근데 공부는 아날로그죠. 디지털은 아니죠. 네. 그리고 이제 뭐, 두 번째가 영어 일기. 근데 영어 일기를 저희는 가득 채우게 하거든요. 처음에는 어렵죠. 그냥 가득 채우고 이거를 반드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스펠링이나 이런 게 좀 틀린 것들이 있을 경우는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옮겨 적게 하는 거까지가 그날 해야 될 일이거든요.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통 이제 학교 갔다 온 친구들이나 방학도 와 있는 친구들, 지금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 타임에 공부를 하거든요, 학원에서. 그러면 필리핀 쌤들 수업, 1대1 수업이 있고, 한국 쌤 수업이 보통 영어, 수학 수업이 많은 친구들은 하루에 한국 쌤 영어 수업 2개, 수학 수업 2개. 어떤 친구들은 3개씩 듣는 친구도 있어요. 수준과 레벨에 따라 다르게 하니까. 이런 친구들이 가장 그 원성을 많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숙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? 자기 공부 단어도 외워야 되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자습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셀프 스터디라고 그러죠. SS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되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자학 자습, 스스로 배운 거를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. 이게 없으니까 친구들이 딱 공부하고 끝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오복습 많이 강조하거든요. 직구복습부터 시작해서.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재강조하려고 저희 학원은 이 플래너가 독특한 플래너를 가지고 있습니다. 왜 독특하다고 표현되냐면 제가 직접 만든 플래너거든요. 제가 만든 유일한 MG에만 있는 플래너예요.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다른 플래너와 비슷하긴 한데 제가 밑에 쪽에 가장 중점을 둔 게 뭐냐면 피드백. 자기가 오늘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일 칭찬과 일일 반성을 꼭 쓰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이것들이 매일 이 세 개는 이 세 가지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단어, 그 다음에 영어 일기, 그 다음에 플래너는 꾸준하게 여기에다 이제 뭐 리스닝 같은 경우는 필립쌤들 있지만은 또 그 발음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받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매일 보고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이 규율은 엄합니다. 상당히 애들한테는 그게 다른 규율보다 되게 부담스러운 규율일 수 있죠. 안 하게 되면 뭐 벌칙이. 아까 벌써 깜지 쓰고,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들이 학생회처럼 만들어서 회의를 했어요.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. 패소를 뭐 자기들이 뭐 이렇게 용돈을 뭐 자기들이 용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서 얼마씩 낸다든가 벌금을 낸다든가 자기들이 스스로 정했어요. 그러니까 자율적으로. 예,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. 근데 벌은 그렇잖아요. 벌이라고 하는 거는 벌이 엄하게 주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안 했을 경우에 이런 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면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벌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. 자기의 능력의 한계치를 벗어나서 괴로워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학생이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.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. 있었죠. 네. 당연히 있죠. 근데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릴 거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방식들은 아니고요. 학생 레벨에 따라 달라지죠. 단어 개수도 달라질 거고, 그 다음에 처음부터 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인 친구를 중급, 상급 쪽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렇지만 사실은 공부를 해본 친구들이 아닌 경우도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는 유학을 온 친구들은 두 가지 중에 한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네. 아주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 더 잘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또 하나는 한국에서 잘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데는 아니고 조금 상황 때문에 공부가 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. 저 이 두 번째 얘기를 주저주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제가 우리 학생들 오면 얘기하는데 공부는 안 한 거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. 게임은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. 공부는 저 못해요 그러거든요. 게임은 안 해요 그래요. 게임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부모님이 통제하기 때문에 뭐 이 토요일날 몇 시간 하라 이렇게 통제하잖아요. 평일날 안 되고 뭐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하잖아요. 그건 자기 원하는 시간에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. 공부는 애들이 공부 잘하고 못해요 그러거든요. 공부는 안 한 거죠. 다른 말씀 드리면 저는 이게 제 교육 철학이거든요. 하면 다 돼요. 전 지금까지 해서 안 된 친구를 못 봤어요.
다만 시간에 좀 차이는 있죠.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나와 있는 명언들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. 저는 사실 지금도 통용된다고 생각합니다. 현지에서 네. 관리하는 매니저는 몇 명이나 있나요? 저희는 매니저들도 있지만 한국 그 아까 선생님들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세 분, 여섯 분이 계세요. 선생님이 6명. 네. 여섯 분의 선생님이 같이 사십니다. 같이 살고 네. 매니저분이 매니저가 지금 현재 네 분이 있는데요. 두 분을 더 뽑기 때문에 총 5명 기숙사보다 6명을 지금 TO로 잡고 있고. 1대 한 3 예. 정도 비율이네요. 거의 네. 뭐 개별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희 학원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. 대안학교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딱 저희 학원을 단정 지을 수 있는 하나의 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안학교라고 하는 게 공교육의 대안으로서 나온 얘기가 있을 수 있죠.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기에 초등학생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또 인성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정에서 받아야 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들을 저희가 그 인파워먼트 받은 거잖아요. 권한을 이임받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그 부분들에 저는 사실 제가 많이 신경을 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가장 얘기하는 게 저는 저희 선생님들 인터뷰하고 면접 볼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과 강사의 차이를 물어보거든요. 제가 뽑으려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보실 때 선생님과 강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? 라고 제가 물어본 게 1번 질문이에요. 정답은 있죠. 저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나침반과 등대가 돼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강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죠. 그게 제 교육 철학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나침반과 등대가 된다는 건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이들하고 되게 트러블이 생겨요. 올바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시키고 뭐 이런 인성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애들은 이제 간섭으로 볼 수 있죠. 근데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하는데 커서 이제 MZ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이게 모토이고요.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저희 학원의 원문이 3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자. 왜냐하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. 진실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두 번째가 하는 척하지 말자.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자.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. 그리고 세 번째가 선한 영향력. 다른 사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 수 있는 사람. 이 3가지가 저희 학원의 모토거든요. 원훈이고. 이게 사실은 제가 녹아들어 있는 내용인데 17년 동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겨낸 친구들은 대학 가서 잘 하고 있고 또 중간에 아까 뭐 실패한 적이 있냐는데 있죠. 근데 이제 그 실패한 친구들은 어쨌든 MJ의 환경과 조건보다는 조금 더 자유스럽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. MJ에서 공부하면 내 인생에 도움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힘들어. 사실 이게 제가 17년 하면서 뭐 좋은 추억도 있고 안 좋은 추억도 있잖아요.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정말로. 그리고 제가 17년을 지나오면서 아이들 쭉 보면서 그거 있잖아요. 10년 전의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의 좀 차이도 느껴지는 것도 있고 보이죠. 다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가야겠다. 만약에 그 초심을 놓는다면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. 물론 제가 영리적인 목적의 사업적인 사교육이지만 사교육도 교육자거든요. 그 초심은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제가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있습니다. 자, 웬간에서는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? 제 명언육이 있답니다, 애들한테. 제가 어떤 친구가 왔어요, 저한테요.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와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에피소드인데 이것도 여자친구인데 그
세부 말고 다른 지역의 어학원에서 조기를 갔다가 한 7개월 만에 재학원도 다시 오게 된 친구였어요. 여학생인데. 근데 거기는 뭐 핸드폰도 쓰고 있나 봐요. 근데 왔는데 한 4주 정도 지나서 저한테 왔어요. 자기 인간 쓰레기라고. 그런데 그랬더니 포기해달라고. 그러니까 보내달라 이거죠. 제가 그랬대요. 내 사전에는 포기는 배치 포기밖에 없다. 라고 했다는 거예요. 제가 그랬대요. 제 기억이 안 나는데. 여기로 하십시오. 어디로? 유학 비플레 하시면 네. 저랑 바로 연결됩니다. 알겠습니다.